안녕하십니까. 송공고 자동차과의 장사단입니다. 오늘은 알쏭달쏭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첨단 자동차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교할 차량은 K5 엔진으로 구동되는 K5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엔진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엔진을 보조하기 위해서 배터리와 모터에 의해서 구동되는 차. 그 다음에 EV6, 이건 전기로만 구동이 되는, 즉 배터리랑 모터로 구동되는 차. 이 세 종류에 대해서 각각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6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차량 중에서 무슨 차가 가장 비쌀까? 그 다음에 무슨 차가 가장 무거울까? 그 다음에 무슨 차가 타이어 직경이 제일 클까? 그 다음에 무슨 차가 출력이 가장 클까? 그 다음에 돈이 가장 작게 드는 차는? 그 다음에 정비하기가 가장 어려운 차는 뭘까? 자, 이 6개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몇 개를 맞출 수 있나요? 제가 보기로는 가장 비싸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가장 경제성이 있다. 이 두 문제 정도는 제가 보기로는 바로 맞출 것 같고요. 다른 문제는 조금은 알쏭달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4개 정도를 맞췄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상식,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비교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전고, 차의 높이죠. 차가 얼마나 기냐. 전폭, 앞에서 봤을 때 차의 폭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비슷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엔진을 사용하는 K5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소나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왜 소나타를 했을까요? 회사가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과 모터를 사용하는 K5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V6 전기 자동차. 이 다음에 나오는 자료들은 다 기아 자동차 견적 서비스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원을 보려고 그러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차의 요게 높이입니다. 전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요 길이 있죠. 요게 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거 보고 우리는 전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 여기 바퀴와 바퀴 사이에 거리 있죠. 이거 보고 우리는 윤거라 그럽니다. 윤거. 그리고 여기 보면 축과 축 사이의 거리죠. 요거는 우리는 축거라 그럽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알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K5,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K5 하이브리드, 그 다음 EV6에 대한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자, 길이죠, 길이. 길이 한번 쭉 보세요. 소나타가 약간 짧아요, 그죠? 5mm 정도 짧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680대가 있으니까 한 22cm 정도 전기차가 좀 짧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폭이 앞에서 봤을 때 이 폭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 폭은 다시 말해서 길이는 약간 짧지만 폭은 2cm 정도 여기 있는 전기차가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 높이입니다. 높이 한번 보시면 거의 똑같죠 여기는. 근데 여기 보시면 5mm 정도 여기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기 면에서 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둘, 세 개의 차량이 비교가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리고 자동차의 발전 순서는 이렇게 됐죠.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차, 그 다음에 모터, 즉 배터리와 모터만 쓰는 전기차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질문 6가지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는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차가 가장 비쌀까요? 요 아래에 있는 요게 힌트입니다. 첨단차가 가장 비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품이 비싸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기차는 간단하죠.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전기차가 가장 싸지 않을까요? 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얘기 드렸죠. 기아 자동차 견적 서비스에서 가져왔는 겁니다. 자, K5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300만 원대고요. 소나타는 같은 엔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옵션이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같은 하이브리드, K5인데 하이브리드 차는 2,7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이브리드 차가 비싸죠. 근데 전기차 한번 보세요. 그럼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 있는 엔진을 달고 있는, 즉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의 2배 이상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전기차가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는 그 이유는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의 가격이 뭐 한 2,800만 원 정도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2,800만 원 정도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절반 이상이, 즉 차량의 가격 절반 이상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비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전기차가 가장 비싸고 하이브리드 차, 엔진 장착차가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번째입니다. 무슨 차가 가장 무거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 하이브리드 차가 무겁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엔진도 있고 모터랑 배터리가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복잡하고 비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비싼 차는, 비싼 차가 아니고 가장 제일 무거운 차는 전기차입니다. 보세요. 1930kg.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이브리드 차가 1495로 여기 있는 K5 엔진 장착 차량보다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 정도? 80kg 정도 하이브리드 차가 무겁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전기차가 한 400kg 정도 무겁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길이가 살짝 짧다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400kg 더 무겁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정답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엔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기차가 무거울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자, 그 이유는
배터리가 바닥을 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배터리 한 개당 무게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 상당한 배터리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줄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무겁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차의 타이어 직경이 가장 클까요?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타이어 직경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가장 클까요? 그 다음 또 폭은 누가 가장 클까요? 보통 무거운 차가 지탱을 해야 되니까 직경이 가장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힌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타이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270, 그 다음에 R14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은 폭, 70은 편평비, 레디얼, 그 다음에 림의 직경, 인치입니다. 얘를 실제로 계산을 딱 해보면 직경이 635mm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타이어 되어 있죠. 215 폭이라 그러죠. 이게 편평비. 그 다음에 R은 레디얼. 뒤에 있는 게 타이어의 내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경이 17인치, 17인치, 16인치, 19인치 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경이 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타이어 직경도 전체적으로 클 것 같죠? 그래서 전기차가 타이어 직경이 제일 큽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일까요? 안 그러면 그냥 엔진용일까요? 자, 요걸 알라 그러면 여기는 16인치죠. 여기가 작네. 그럼 여기가 작을까요? 그럼 여기는 17이니까 여기가 클까요? 자, 요걸 계산하려 그러면 타이어는 4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는 여기에다가 0.55 곱했는 값, 여기에다가 0.65 곱했는 값. 전체적으로 누가 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딱 해봤습니다. 엔진 차량 K5는 668.2mm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는 672.9. 약간 차이가 나죠. 즉 하이브리드가 큽니다. 근데 전기차는 더 직경이 큽니다. 741.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경의 크기는 여기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엔진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폭은 요게 폭이니까 그죠? 벌써 나와버렸죠. 폭은 전기차가 가장 넓습니다. 타이어 폭, 그 다음에 엔진, 여기가 215고 여기 205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작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차의 출력이 가장 클까요? 자, 여기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무겁고, 타이어 폭도 크고, 타이어 크기도 크고, 보통 자동차는 무게에 어떻게 보면 출력이 반비례합니다. 아시겠죠? 즉, 무거우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진짜 그럴까요? 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아까 이제 무겁고, 그 다음에 타이어 폭도 넓고, 크다 그랬죠? 그런데 229마력으로 제일 출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제일 작죠? 152. 그 다음에 K5 엔진은 160마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전기차.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엔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맞췄나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차가 경제성이 있을까요? 즉, 연료비, 비용이죠. 돈, 전기비. 즉, 누가 돈이 제일 작게 될까요? 이런 문제죠. 힌트를 보시면 보통 첨단차가 다 좋잖아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진짜 그럴까요? 자, 이걸 알라 그러면 여기 단위 환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킬로와트 아워가 있습니다. 얘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당 몇 킬로 가느냐. 근데 우리는 보통 전기차 아닌 경우에는 몇 리터 가지고
몇 킬로 가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킬로와트 아워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산을 딱 하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 조건입니다. 알겠죠? 에너지 효율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이 1kWh는 보통 0.1 요거 리터입니다. 0.2입니다. 0.2 리터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자, 요걸 알고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K5는 13kg 갑니다. 1리터 가지고. 그 다음에 K5 하이브리드는 1리터 가지고 20.1km 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는 5.4km인데 킬로와트 아워가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단위가 틀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킬로와트 아워는 0.2리터와 거의 동일하다. 단 에너지 효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죠. 대부분 50%보다 큽니다.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 회전하는 데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가 최하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분모에 0.2리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라는 뜻입니까? 5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리터당 5, 5, 25, 5, 4, 20 하면 한 27k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터당 27kg니까 전기차가 가장 많이 가는 거죠. 1리터를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전기차가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돈이니까 실제로 1년에 2만 킬로를 뛴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보시면 K5 엔진은 270만 원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170만 원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정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를 봤더니 44만 원밖에 안 되네요. 1년에 2만 킬로 뛰는데. 자, 그래서 이 경제성 면에서는 전기차가 가장 효율적이다. 즉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 그 다음 세 번째는 엔진 장착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슨 차가 그러면 가장 정비하기가 어려울까요? 힌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자동차가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동력을 얻으려고 그러면 연료 있죠. 연료도 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점화, 전기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의 타이밍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기의 양, 샌다 안 샌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상황,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좋아야만 최고의 파워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엔진이 정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모터랑 배터리, 다시 말해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ECU, 그 다음 모터를 제어하는 ECU, 이 두 개만 잘 살펴보면 뭐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정비하기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이브리드 차가 엔진 플러스 모터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제일 정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진, 그 다음에 정비는 전기차가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즉 정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엔진 장착 자동차를 고칠 수만 있다 그러면 전기차를 고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5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제가 했는 거죠. 여러분들 몇 개 맞추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마 4개 이상을 맞추신 분은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관심도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상식이 엄청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첨단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